어릴 때 그림책에서 처음 본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머리에 뿔이 솟고 손에는 방망이를 쥐고 줄무늬 바지를 입은 채 으르렁대던 그 모습. 그런데 민속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불편한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우리가 도깨비라고 믿어온 그 이미지가 애초에 한국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는 한반도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이야기 속 존재입니다.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부터 조선 말기의 민담집에 이르기까지 이 이름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도깨비는 한국인의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진짜 얼굴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시대마다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도깨비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형상과는 사뭇 다른 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의 민간 기록에서 도깨비는 때로 사람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뚜렷한 형체조차 없는 존재로 묘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초기 기록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회화와 기록화들을 비교해보면 도깨비의 형상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비정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 속에서 도깨비는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기록에서는 낡은 빗자루나 오래된 항아리 같은 물건이 변해 도깨비가 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뿔 달린 형상은 적어도 이 오래된 그림들 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래된 이야기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도깨비의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지녀 한 번의 팔 힘으로 무거운 바위를 옮길 수 있다고 전해지며 씨름이나 내기를 좋아해 밤에 나타나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밤사이 인간의 마을에 내려와 장난을 치거나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묘사도 반복되는데 이는 도깨비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딘가 인간과 닮은 존재였음을 암시합니다. 도깨비가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였는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시대마다 엇갈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쪽 지방의 어떤 민담에서는 가난한 농부에게 황금을 가져다주는 복덩이로 묘사되는가 하면 다른 지역의 기록에서는 사람을 홀리고 길을 잃게 만드는 존재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순된 기록들은 도깨비가 단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정리될 수 없는 훨씬 복잡한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도깨비는 민간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 특히 궁궐이나 사찰의 지붕에서 귀면 기와라 불리는 도깨비 얼굴이 새겨진 기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악한 기운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벽사의 기능을 한다고 전해지는데 두렵고 강한 형상으로 악을 쫓아낸다는 이 발상은 도깨비가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수호자이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전국 각지의 민담을 채록한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도깨비에 대한 인식이 지역마다 상당히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오래된 물건이나 동물의 뼈가 수십 년이 지나면 도깨비가 된다고 믿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과 도깨비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도깨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사실은 지역마다 전혀 다른 상상의 존재들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도깨비의 이미지뿔, 방망이, 줄무늬 의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민속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미지가 일본의 요괴인 오니, 위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니 역시 뿔을 달고 방망이를 든 험악한 형상을 지닌 존재로 두 이미지 사이의 외형적 유사성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문화가 교과서와 사파, 이야기책을 통해 한반도의 광범위하게 유입되는 과정에서 오니의 이미지가 도깨비의 이미지로 서서히 겹쳐졌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도적인 문화 교체였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혼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단서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작된 도깨비 관련 그림과 이후에 만들어진 그림을 비교했을 때
형상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고문원에서 도깨비를 묘사하는 문장들이 뿔이나 방망이와 같은 구체적인 외형 묘사를 거의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근거로 꼽힙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만으로는 이 변화가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지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깨비와 관련된 현상들 중에는 형상과 무관하게 오늘날까지 이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깨비불이라 불리는 현상은 밤이 된 무덤 주변이나 습한 들판에서 불빛이 떠다니는 것으로 오랜 문헌부터 현대 증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는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 성분의 자연 발화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증언들이 담고 있는 기이한 분위기만큼은 어떤 설명으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남깁니다. 도깨비의 기원과 정체에 대한 민속학계의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도깨비가 한반도 고유의 신화체계 안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존재라고 보며 또 다른 연구자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요괴 개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혼합되어 만들어진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입장도 현재까지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래 영향 가설은 설득력이 있지만 한 가지 의문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합니다. 만약 오니의 이미지가 이입된 것이라면 왜 한국의 민중은 그것을 이질적인 것으로 거부하지 않고 자신들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반대로 순수한 토착 기원 가설도 쉽지 않은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오랜 기록 속 도깨비들의 모습이 왜 그토록 일관되지 않은지, 왜 특정 시점 이후 이미지가 갑자기 고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도깨비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기원을 밝히는 문제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이야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형상이었든 간에 사람들의 내면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렵지만 때로는 친근하고 강하지만 어리석기도 한 그 모순적인 속성이 어쩌면 인간 자신의 또 다른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뿔이 있든 없든 방망이를 들었든 아니든 수천 년을 이어온 도깨비 이야기의 진실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이 온전히 우리 것인지 아니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조금씩 덧씌워진 이미지인지 그 경계는 여전히 흐릿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깨비 이야기가 있다면 또는 이 기원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된 존재의 진짜 이름을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